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탑 자산관리 보험탐정 고은정 전문가님, 보험마법사 안수현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탐정 고은정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암에 대한 새로운 정보랑 그리고 가성비가 좋게 구성하기 좋은 팁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암 보험 잘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고은정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안수현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오늘 저는요, 그 안 좋은 부분은 삭제하고 좋은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증권의 마법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증권의 마법을 부리는 보험마법사 안수현 전문가님 그리고 보험탐정 고은정 전문가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갱신형 보험 안 좋은가?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었던 이야기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이 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된다는 단점도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보험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두 분은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두 분의 의견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 안 좋은가에 대해서 네, 고은정 전문가님은 안 좋다 동그라미를 선택하셨고요. 반면에 안수현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은정 전문가님은 동그라미 선택하셨습니다. 네.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일단 안 좋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을 많이 챙겨보셨던 분들은 이제 갱신형이 더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기에는 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뭐 20년 납, 아니면 100세 만기였을 경우에 한동안 내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 20년 동안 돈을 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장을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건 이제 비갱신이라고 하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몇 세 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 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까지는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60세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거기에 보험료도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갱신형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안에는 뭐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갱신형 보험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은 그런데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갱신 주기가 길다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그 기간 동안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갱신형을 선택한다면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그 차이점을 좀 적어놨습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활동이 왕성한 20대, 30대 분들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40세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40세부터 70세 사이에 이제 질병이라든지 상해든지 어떤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요즘은 예전에는 3년 갱신, 5년 갱신해서 보험료가 자주 올랐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의 갱신 주기인 그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세 이외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를 20년, 30년을 선택한다면 집중 보장 기간 동안 저렴한 보험료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옛날은 갱신형 주기가 뭐 3년, 5년 짧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갱신형이 낫다라는 의견인 우리 고은정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또 다른 또 단점 하나를 제가 좀 찝자면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대부분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만약에 내 연령대에 맞게 거기 그만큼만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같이 반영이 되고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갱신형 보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갱신형 보험이 없었을 때 가입을 하셨던 분들의 그 지급에 따라서 지급이 많아지면은 그에 따른 그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는데요. 그 손해율 부분까지도 갱신 보험료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했던 보험료 인상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갱신형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또 보험사의 손해율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얼만큼 오르는지 모르는 그 불안감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각자의 의견이 다를 텐데요. 네. 자, 현재 우리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가 의사의 판단에 맞게 그렇죠. 해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치료 방법이 바뀔 거예요. 질병도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없었지만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코로나 이외에 또 질병도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보험이 계속 안 오르는 비갱신은 좋기는 하지만 질병도 이제 진화하기 때문에 또 치료 방법도 그러니까 진화하기 때문에 그 비갱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100세 만기다 하면 100년 동안을 보장받을 거를 20년, 30년 동안 몰아서 내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갱신주기라는 거는 내가 이제 보장받을 기간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그 의학의 발달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보험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의학이 발달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나중에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뭐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이런 게 의학 발전 기술을 생각을 했을 때는 갱신형 보험으로 주기적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앞서 그 보험 마법사님께서 설명해 네. 주셨던 그 내용 중에 뭐 갱신의 주기가 뭐 3년, 5년이 아니라 요즘 뭐 20년, 30년 갱신 상품이 꽤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이용을 하면 갱신형 상품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진단비가 현재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암 진단비를 1억으로 늘리고 싶어라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가족력 때문에 5천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보통 이런 진단비가 필요한 시기는 내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서 원래는 활동해야 될 나이에 경제활동할 수 없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은 뭐 암보험이나 이런 뭐 뇌졸중 보험이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유는 없는데 보장을 조금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일단 비갱신 보험으로 기본은 가져가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일할 때 만약에 내가 병이 걸리면은 큰일 난다 하는 그 나이까지 뭐 20년이면 20년 아니면 30년, 30년 동안에는 갱신형 상품을 좀 저렴하게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가성비 좋게 어느 정도 진단비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갱신형 보험 또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하게 섞어서 설계를 하면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은정 전문가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보장을 할 게 있으면 그때는 갱신 주기를 길게 해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 설계 방안 플랜을 짜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수현 전문가님 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시다 하면 비갱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 당장은 내가 여력은 없지만 보장은 좀 크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 비갱신과 갱신을 적절하게 그 조합을 해서 가져가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이에 맞게 그리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도 갱신형이 나을까 비갱신형이 나을까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갱신형 보험 안 좋은가에 대한 두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마법사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54세 여성분이 주신 사연인데요. 네. 직장 동료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동료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나도 불안하고, 두렵죠. 네, 같은 거를 먹은 게 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증권을 보니까 갱신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신형을 혹시 비갱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직장 동료를 보니까 당장 이제 아프니까 치료하려면 휴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험이 얼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아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아플 걸 대비해서 다칠 걸 대비해서 큰 돈이 좀 있는 경우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사연을 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변 사람이 아프게 되면 다시 네. 한번 내 재정 상태나 그쵸. 보험 증권을 펼쳐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경우셨는데 54세 여성 시청자님께서 오늘은 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비갱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고 암보험이 많이 필요하고 또 큰 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존의 보험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네. 하나는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고 한 개는 한 몇 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둘 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이라는 게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잖아요. 네. 주계약이 CI 보험이더라고요. 아. 근데 제목을 보면 CI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CI 보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특약 부분이 다 3년마다 갱신이 되는 특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고민할 만하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보험을 크게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험 보장은 있는데 이게 15년 갱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보험도 그렇고 두 번째 보험도 그렇고 암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 갱신이다 보니까 막상 만약 나중에 내가 병원 안 걸렸다가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 네. 높은 보험료를 내면 어떡할까 이런 그쵸. 부분도 있었고 첫 번째 보면 암보험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이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다 골고루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네. 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 그러면 일단 자세하게 보장 내역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주계약인 사망이 3,500만 원 CI 보험이고요. 아. 그리고 암 치료비, 특정 입원비, 그리고 신입원 보시면 다 3년 갱신인데요. 네. 80대로 끝나는 보장이에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신입원은 뭐예요? 전문가님? 신입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입원 기간을 며칠째부터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하지만 신입원은 4일째부터 하는 입원비예요. 아, 예.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험 상태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보험 상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보장 보시면 네. 그 암보험입니다. 예. 암에 관련돼서 진단금 2,500만 원, 그리고 치료비 1,000만 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재진단 1,000만 원, 고해감 5,000, 암 사망 5,000 있는데 네. 항암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3년 갱신이고요. 그 이외의 거는 다 15년 갱신이에요. 네. 근데 시청자분 나이를 봤을 때 54세 그쵸, 라고 54세.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암이 많이 걸리는 시기에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3년 갱신이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보험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던 내용들이 잘 충족이 되어 있는지도 네. 살펴볼까요? 5가 하나,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네요. 암보험이 있으니까 암보험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아, 예. 있는데 보시면 비갱신이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에 네. 특이하게 세모 있고요. 암보장이 있긴 있지만 CI이기 때문에 뭐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세모 주셨고 또 중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또 세모로 또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맞지만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X표고요. 그리고 중대질환이긴 하지만 암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X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개의 보험 중에서 일단 동그라미를 받은 거는 암보장 하나밖에 네. 없네요. 다 X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갱신을 원하셨는데 워낙에 갱신형이 많다 보니까 세모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기존의 보험 상태를 테트리스 표로도 진단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그러니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갱신형이 워낙에 많다는 점. 그래서 암 진단비나 고해감 진단 이렇게도 보장의 폭도 좀 적은 것이 지금 기존의 보험 상태 문제점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존의 보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바꿀 수 있을지,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당번 키맨 맹충호입니다. 앞에서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할 것에 대한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요,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보장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 작게는 몇백만 원 정도의 비용 같은 경우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큰 돈, 몇천만 원,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 보장을 원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오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으로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 보니까 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굵다, 아니면은 보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보장 위주로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상품명에서는 CI 보험 이런 보험이란 이야기는 없고 그냥 뉴 퍼펙트
통합보험, 그래서 뭔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암 보장을 해주겠다. 상품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 보장 외에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걱정처럼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다 갱신형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대비 갱신되는 보험료가 비쌌죠. 18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7만 9천 원 정도가 계속 갱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7만 9천 원은 20년 후에 납입이 끝나지 않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갱신이니까 15년 후에 납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 후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나이 54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 46년간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고 총 납입보험료가 얼마나 됐나 봤더니 약 7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세하게 이 보장 내용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을 보니까요. 통합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험 중에서는요.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약 중에서도 비갱신과 갱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료 대비 비갱신과 갱신형 우리가 보장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보험은 좀 비싸다, 이 보험은 조금 저렴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갱신 내용을 보면은 종신보험 3,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비갱신 중에서 조금 더 보험료를 비싸게 납입하는 보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특약들을 봤더니 그다지 비싸 보이는 거는 없네요. 자, 갱신형을 한번 볼까요? 암 치료비, 그 다음에 특정 입원비, 신입원비. 입원비가 우리가 비싸다는 거 이제 아시죠? 자, 암에 관련된 부분은 어떨까요? 진단비 중에서 가장 비싼 진단비는 뭘까요? 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특약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갱신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갱신형이 비싸게 조금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약이 그러면 보장이 비갱신이니까 주계약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받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약을 보면요. 일단 사망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 우리가 자꾸 CI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품명에서는 CI란 글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압니다. 자, 보장 기간 안에 CI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그리고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는 주계약 가입 금액의 50%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보장을 해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구에서는요. 보장을 받았을 때는 사망보험금으로 1,750만 원을 받는 거고 보장을 받지 않으면 3,500만 원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구였고요. 자, 두 번째 장에 보면요. 또 다른 주계약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장인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요. 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사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장 내용인데 결국에는 보장 내용은 1,750만 원이 보장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까요? 주계약은 분명히 종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질환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보장받을까요? 자, 종신토록 보장받을까요? 종신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세까지는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요, 약관을 살펴보니까 100세가 아닌 80세까지만 보장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험기간을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1보험기간이 80세까지고요. 80세까지만 중대한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단비 또는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고 제2 보험 기간에는 사망 보장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보험 기간은 80세, 보장 금액은 1,750만 원만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80세 이후에 내가 보장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요, 갱신보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보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암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보장 내용 뭐고 통합보험이 아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암보험이었었고요. 이 암보험을 보장을 받는데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암에 발병될 때 어떤 암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암이 많이 발생되는 순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부터 내가 준비하면 좋을까? 1위가 뭔가요? 유방암이었죠. 2위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암이 우리가 발병하고 나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고치고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암 환자 상대 생존율을 봤더니요, 일단 살펴볼게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자, 이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하고 5년 생존율이 100%에 해당이 됩니다. 유방암도 한번 찾아볼까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92%나 해당이 됩니다. 결국 내가 유방암이라든가 갑상선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만 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증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요, 어떤 보장을 해주냐면요, 일반암과 그다음에 소외감, 그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암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 1위가 뭐였었죠? 유방암이었습니다. 2위가 갑상선암이었죠. 근데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유방암에 대해서는요, 보장을 해주는데 적게 해주는 거죠. 자, 유방암이 아닌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요 위에 것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유방암인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을 유방암에 내가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구를 보면요, 암보장 개시 이후에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일 경우, 문구가 어려웠죠. 이외죠.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은 제외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발병을 하면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자, 쉬운 말로 보면요, 암보장 개시 이후에 암 진단비 1,000만 원, 이게 쉬운 말입니다. 진단 받으면 그냥 주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문구 자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갱신형과 비갱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은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고 나서요, 장점만 조금 가져가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면 S생명사의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빼고요, 비갱신만을 했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을 다 해줄 것 같지만 보험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갱신이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주요 보장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표적암 치료비라든가 이런 새로운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했을 때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다시 하나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번 보면요, 갱신형과 비갱신은 장점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요, 갱신형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가 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기간 동안만 갱신형을 보험을 선택을 하고,
대신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는 부분에 든든하게 비갱신의 장점을 살려서 언젠가 납입이 끝나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자, 통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요, 약 22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보면 암 진단비 6천만 원.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게 다 합산 금액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암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빼야 되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오로지 일반암으로 6천만 원 진단을 받고요. 대신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사암에 1,500만 원과 갑상선암만 별도로 보장을 해주는 3천만 원, 포함을 하면 4,500만 원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대 진단이라든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던 부분도 진단비와 수술비로 각각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요.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보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원하는 수준에 대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는 그러면 보험료와 보장이 비슷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게 5천만 원 포함이 되어 있죠. 갱신형이긴 하지만은 집중 기간 동안에는요. 암 진단을 받고 6천만 원 보장을 받으면서 표적암 치료비를 받을 때 5천만 원 보장을 받게 되니까 1억 1천만 원의 보장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금액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더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키맨의 맹치호였습니다. 네, 맹충호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마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첫 번째에 이제 주계양만 그 비갱신이고 특이하게 다 갱신이었잖아요. 네, 그쵸. 네, 갱신을 없앰으로써 비갱신만 남는 걸로 조정을 하셨고요. 네. CI였기 때문에 병이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 불안했던 부분을 암이나 뇌졸중, 뭐 뇌혈관 이런 진단금을 꽉 차게 하심으로써 네. 질병에 대해서 중요 3대 진단에 대해서 꽉 차게 예, 보장을 또 하셨고 암 같은 경우 갱신이어서 불안했던 부분을 네. 비갱신하고 갱신 비갱신은 6천만 원을 하시고 갱신 집중기간에 표적 치료암으로 5천만 원을 해서 불안한 암보험을 1억 1천만 원 동안 1억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보시면 변화된 게 많죠?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빈틈이 없게 보장으로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기존의 보험 하나는 살려뒀고 두 건의 새로운 보험으로 잘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암 진단비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보장 기간도 100세 만기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셨던 게 갱신해서 비갱신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서 효과도 높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표적 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게끔 암보험을 잘 맞춰드렸고 뇌 그리고 심장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리모델링 잘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하셨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암보험 플랜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보험 담정 고은정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그 제안은요, 암보험에 대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암은 만성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암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질병이 아닌 정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은 암은 암이 걸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게요. 성인이 3명 중에 1명꼴이 암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환자들보다는 주변에 암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암은 늘 문제가 3명 중에 1명꼴 이러면 이게 만약에 완치가 된다라고 상관이 없겠지만 여전히 그 질병에 대한 사망률 1위는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3명 중에 2명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완치율로 보면 70%에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요. 그러면 암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완치가 됐을까요? 암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그만큼 계속해서 그 추이에 맞춰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수술 방법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에 따른 항암제로 인한 그 완치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암은 이제는 돈이 많이 드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암이 걸리게 되면은 왜 치료비가 많이 더 필요할까요? 암이 걸렸을 때 당연히 치료를 하려면 돈이 들겠지만 암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80% 가까이가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암이 걸렸을 때 돈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실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댈 곳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놨던 저축 내지는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암진단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조사를 해보니 한 명당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은 2,600만 원 정도만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실직을 해서 치료비를 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댈 곳은 암진단비나 아니면 적금밖에 없을 텐데 2,600만 원이라는 과연 이 암진단비가 내가 암을 완치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에 충분한 그런 금액이 될까요? 한번 그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이제 들어봤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치료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 간암이라던가 췌장암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암 진단비는 갖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2,6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 드는 치료비는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까이 2배에서 3배 정도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암진단비 2,600만 원에 나머지가 다행히 통장에 돈이 있다거나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암진단비 외에는 특별한 목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치료비가 부족해서 암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들까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암 수술 기법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이 완치에 도움을 줬던 거는 이 항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항암 치료제는 과연 전체 암 치료비 중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나 봤더니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료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까이 드는 치료비 중에 이 항암제 치료비가 60%라 하면은 갖고 있는 암진단비만으로도 이 항암제 치료비도 내가 보장받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대체 항암 치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보통은 암 환자다라고 했을 때 많이 상상하는 것들이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내지는 머리가 빠져서 가발을 쓰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치료는 1세대 치료입니다. 주로 이제 항암제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돼서
모발 세포라든가 이런 거에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암 세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암 치료를 받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1세대 암 치료가 아닌 이 표적 항암제 내지는 면역 항암제 이 두 가지 항암제가 2021년에는 아마 80% 가까이 이 두 가지 항암제가 쓰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표적 항암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상 세포에는 작동하지 않고 암 세포의 원인 물질, 이 원인 물질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표적처럼 정말 암 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는 그대로 건강하게 살려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중이 내린다던가 아니면 머리가 빠지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없는데요. 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몸의 면역세포가 이를 다 죽이고 없애기 때문에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내 면역력이 많이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식하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런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얘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항암제가 말 그대로 면역 세포를 점점 늘려서 이 안에 세포가 암 세포를 몰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내 몸 자체가 이 암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훨씬 내가 그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점점 나는 1세대 항암제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이런 표적 항암제 내지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싶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나 항암제 같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번 사용하는 단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1개월에 한 400만 원이면은 보통 한 10개월 정도 이런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보시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7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암 진단비가 2,600만 원인데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은 못해도 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갖고 있는 암 진단비로는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가 아닌 부작용이 있는 그런 1세대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 나는 좀 부작용이 없이 좀 빠른 치료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활동을 하고 빨리 완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갖고 있는 그런 2,600만 원의 진단비가 아닌 조금 더 이런 치료비에 맞게끔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비보험만큼 많이 든 게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보험이 기존에 갖고 있는 암보험에서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비 정도만 조금 더 보장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보험을 구성을 해야 될까를 보시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플랜은 기본적으로 2,600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암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나는 이런 표적 항암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걸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플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 진단비는 100만 원만 가입을 하셔도 이런 표적 항암 약물 특약을 5천만 원. 늘 보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암 진단비가 갖고 있는 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의 암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5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돼서 총 한 7천만 원 넘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좋은 치료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험을 보통은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가장 걱정되는 게 보험료겠죠. 그러면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0세 남성이나 여성이나 채 10,000원이 되지 않는 보험료로 아까 표적 항암제 치료비 5천만 원을 구성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40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아직까지 채 10,000원이 되지 않는 한 8,700원 정도의 보험료, 그리고 여성은 월 13,446원이면은 이런 5천만 원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50세 같은 경우에도 암 보장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여성은 23,000원 정도면은 이러한 표적 항암 치료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이 있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 나는 표적 항암 이런 치료도 받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부담 없는 그러한 보험료로 추가적인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제대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가입이 되는 조건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내가 5년 이내에 암이나 간경화 그리고 백혈병, 신부전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복합 질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게 이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을 경우에 5천만 원 아니면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10,000원대에서 크게 뭐 한 2만 원대 정도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탐정 고은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간 많은 문의를 주셨던 암보험 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하고 싶다라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이제는 방과 후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방과 후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25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대 독립한 직장인입니다. 조금씩 보험 가입을 할까 하는데 순서를 정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첫 번째는 실비일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어떤 순서가 딩동댕입니다. 좋을까요? 그래요. 자, 실비는 네. 이제 준비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라고 하면 실비 보험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네. 보험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비 보험 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일단 20대는 저는 어떤 보험이든 비갱신을 먼저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준비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내가 걱정하는 것부터 준비하시면 되고 보험료가 비싼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다 보면 돈이 좀 없으면 약간 보험료가 싼 거, 우리가 저렴한 것부터 먼저 준비하고 비싼 것 좀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는데 보험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비싼 게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훨씬 비용적으로 보면은요, 많이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이대 질환 진단비 같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할 때 조금이라도 입원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뭐 보장을 받는 거 준비하시면 좋아요라고 하는데, 자, 기억하실 거 하나는요. 보장 외에 젊은 분들은 꼭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자금을 위한 이런 저축을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보험료가 비싼 것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설명을 하셔서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실손 의료비 준비하시고 진단비, 생활비, 노후 자금, 그러니까 생활 자금 순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준비 방법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방과 후 시간 가져봤습니다. 나도 문자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2에 025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두 팔 벌려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1교시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